126쪽에서 131쪽? 132쪽이네. 126쪽에서 132쪽까지 숙제고요. 이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예. 프린트 말고 책으로. 일단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이건 숙제고, 요거 이후에 선생님 카피를 안 해놨네. 잠깐 섰다 이겠네. 분자 구조와 성질 그거 하겠습니다. 자, 그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거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분자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분자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서 전자쌍들이 반발한다라는 이론이 중심이야. 이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전자쌍끼리 마이너스성 띄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발한다라는 이론이 있는 거야.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은 모두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발하면은 그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그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뭐만 알면 되냐면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의 수를 셀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두 쌍 있다, 이렇게 한 쌍, 두 쌍,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가 180도 각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형이 되는 거예요. 직선형.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 두 쌍이면 직선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개 있다, 3개 있어. 그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가 삼각평면이에요. 평면 삼각 120도 각도로 이루면서, 만약에 얘가 이 위로 조금 온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발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 3개 있을 때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삼각평면입니다. 평면 삼각형. 요거 약간 이렇게 꼬부려서 오잖아. 그럼 거리가 가까워지잖아, 얘가. 그럼 반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있다. 전자쌍이 4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정사면체형이 됩니다. 정사면체. 요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요게 결합각이 되는데, 이 전자쌍 간의 이 각도가 109.5도가 돼요. 정사면체에서 중심 원자가 있고 정사면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사면체가 되면 요 각도가 109.5도가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109.5도. 109.5도가 되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이 최소가 된다. 원래는 이제 얘가 5개도 있고 6개도 있어요. 5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삼각 쌍뿔이라고 해서, 이렇게 5개가 있으면 이렇게 삼각 쌍뿔이 됩니다. 여기는 120도 각도가 되고 여기는 90도 각도가 되고. 만약에 6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정팔면체라고 해도 되고 사각 쌍뿔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정팔면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팔면체가 되고요. 이러면 이제 이 각도가 다 90도예요.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 지금. 4개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5개, 6개는 이제 여기는 안 나오죠. 자, 그거를 이제 풍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모형을 만들어 보면, 자, 두 쌍이 있으면 두 쌍이 있는 거죠. 직선형이 되는 거고요. 3개가 있다,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 되고, 그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자,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하면 더 이해가 갈 텐데, 일단은 이제 전자쌍 개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 좀 보시면,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이 모두 음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서로 반발하여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것을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한다. 전자쌍 반발. 중심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 전자쌍의 배열이 달라지며 이에 의해 분자의 구조가 결정된다. 분자 구조가 결정되고요. 중심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 수가 2개일 때 2개의 전자쌍이 무엇으로 배열되면, 직선형으로 배열되면 반발력이 최소가 된다. 각도는 180도 각도. 자, 좀 예를 들면 조금 더 쉬워질 텐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중심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쌍의 종류가 공유 전자쌍이냐 비공유 전자쌍이냐에 따라서 반발력의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 이렇게 CO2, H2O가 있다. H2O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루이스 전자점식을 먼저 그려봐야 돼요. 이렇게. 중심원자가 누구냐면 산소야, 산소.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4쌍 있는 거야, 4쌍. 그럼 이 산소가 중심원자에 있고, 이 전자쌍 4개가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4면체 구조로 있는 거예요. 4면체 구조. 이게 뭐 이렇게 4면체 구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할 거야.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도 있고 비공유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공유도 있고 비공유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공유 전자쌍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있는 거, 원자와 원자 사이. 그래서 한 요 정도, 요런 식으로 퍼져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한 요런 식. 근데 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애는 원래 산소 거예요, 산소 거.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는 했지만 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딱 붙어 있어요. 산소 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공유끼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애들은 이렇게 멀리 있으면 거리가 멀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비공유는 중심 원자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비공유끼리는. 근데 공유는 이 원자 사이에 있으니까 얘네들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거리가 그림상 이런 거지 더 먼 거예요. 먼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얘네들보다 더 커. 왜냐하면 중심원자 주변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반발력이 얘네가 제일 세요. 똑같은 전자쌍이 아니야. 근데 공유랑 비공유는 공유들끼리의 반발력보다는 커요. 근데 비공유들끼리의 반발력보다는 작아.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소랑 산소의 공유 전자쌍은 요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네 반발력이 얘네가 비공유야. 비공유. 얘네가 제일 세. 근데 공유 비공유가 이게 지금 공유 비공유죠. 공유랑 비공유. 요거는 얘보다는 약해. 근데 공유가 제일 멀리 있기 때문에 얘네가 공유끼리가 가장 약해요. 그러면은 원래 아까 전에 4면체 구조, 정사면체 구조가 되면은 결합각이
얼마라고 했냐면요 109.5도라고 했어요. 109.5도. 근데 요 각도가 109.5도보다 커지는 거예요. 반발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다 동일하면 109.5도인데 얘네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더 벌어져요. 근데 사실 얘네들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측정은 못해요 원래. 왜 그러냐면 전자들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 사실. 원자 핵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그래서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 거는 요 각은 측정이 돼요. 요 각은. 왜냐면 원자 핵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있어가지고. 요 각이 나중에 배울 건데 104.5도로 줄어들어요. 원래는 109.5도라고 했는데 이유가 비공유 공유 비공유의 반발력이 공유의 반발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가 반발력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얘네가 더 반발력이 크니까 여기 각도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줄어듭니다. 여기가. 자, 아무튼 비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더 크다 이거 아셔야 돼. 공유 비공유보다 더 크고 공유가 제일 작아. 자, 이유가 있다. 거짓말 아니고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결합각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를 이렇게 연결하는 결합선이 이루는 각을 결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요 사이의 각은 결합각이라고 안 해. 그거는 그냥 비공유 전자쌍 사이 각이야. 근데 그건 측정도 잘 안 돼. 왜냐면 전자 위치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디가 결합각인 줄 아셔야 돼. 이런 데가 결합각이 아니에요. 여기가 결합각이에요. 결합각은 결합선을 연결하고 그 사이 각. 결합각이야. 분자 구조를 이제 알아볼 건데, 만약에 이원자 분자로 되어 있다. 원자가 두 개만 있는 분자다. 그러면 모두 다 직선형이에요. 그건 모두 다 직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자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을 염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어떻게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 있냐 이거에 중요하진 않아 사실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냐 뭐 요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원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얘가 있잖아. 그럼 플로린 있죠. 플로린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쌍이야. 그래서 그 전자쌍들끼리는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사면체 구조로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이 분자 구조를 사면체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플로린이랑 수소화구의 어떤 구조냐 이것만 보면 돼. 그래서 이거 구조는 그냥 직선형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자쌍은 그렇게 돼 있을 수 있는데 이 원자 사이에는 어떤 구조냐? 이게 직선형이다. 원래 점이 두 개 있으면 당연히 직선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는 얘네가 뭐 어떻게 됐건, 뭐 삼중결합을 하건, 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남건 두 개 남건 상관없어. 그냥 다 다 그냥 직선형이야, 직선형. 이원자 분자는 직선형입니다. 되시죠? 근데 이건 이제 3원자 분자네. 3원자 분자인데 직선형이 되는 경우를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루이스 구조식을 봐야 돼요. 그걸 봐야지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의 수를 알 수가 있어요.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이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면은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직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릴륨은 사실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이거는
이온 결합이라고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왜 책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른 건 다 그런 거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공유 결합 취급을 하더라고, 요 책에서 보면. 아무튼 이게 분자로 존재를 한다면, 자, 이게 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요렇게 되어 있고,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이 반발을 하게 되면은 180도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베릴륨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안 하는 거야. 옥텟 규칙에 만족 안 해. 베릴륨이랑 붕소만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베릴륨이 들어가 있는 이 경우에 직선형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책에 보면은 이제 전자쌍의 수가 2개면은 직선형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떤 책에는. 근데 이게 전자쌍의 공유 전자쌍이 얘가 하나, 둘, 셋, 네 쌍이야 이게. 그러면 전자쌍이 4개니까 4면체 구조다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중결합은 하나의 전자쌍으로 취급하셔야 돼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쌍 2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원래는 이 전자쌍 수가 아니라 입체수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써요, 사실. 뭐 대학교 과정에서는 입체수라고, 입체수. 입체수가 2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전자쌍이 4쌍이 있지만 이중결합은 하나로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원자 주변에 2쌍의 공유전자쌍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얘가 직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CO2가 직선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중심원자가 아니잖아. 중심원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사실 여기 있는 애는 이렇게 삼각형면이 돼. 이렇게는 이거랑은 삼각형면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심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쌍수로 분자 구조를 알아보는 거야. 이것도 HCN도 삼중결합을 그냥 하나의 전자쌍으로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하나, 둘, 그러면 어떻게 돼? 180도 각도. 그럼 얘가 HCN도 직선형이 되는 거야, 직선형. 요런 경우 직선형입니다. 이원자 분자는 당연히 다 직선형이고, 요런 경우 직선형이다. 자, 여기까지 직선형 했고요. 중심원자에 3개의 원자가 결합한 경우 평면 삼각형이 되는데, 자, 붕소가 들어가, 붕소가. 그러면 전자쌍이 봐봐요. 하나, 둘, 셋이죠. 그럼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이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120도 각도를 이루는 평면 삼각형 구조가 돼야 돼. 이해가시죠? 평면 삼각형 구조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뭐 포름알데하이드인데, 이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좀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쌍이 하나, 둘, 셋이고 평면 삼각형이 맞는데, 이거는 120도가 맞아. 120도가 맞는데요. 잘 봐요. 여기랑 좀 틀려. 이게 공유전자쌍인 거는 둘 다 맞는데, 여기는 전자가 조금 많아. 여기보다 전자 밀도가 높아요. 그럼 이게 반발력이 좀 더 세. 그래서 여기가 120도보다 커요. 크다. 근데 여기 요 사이는 CHC 요 각은 120도보다 좀 작아. 뭐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보진 않지만 이게 좀 작아요. 그래도 평면 삼각형이야. 이해 가실까요? 여기 전자가 많아서 그래. 비공유 전자쌍은 아니어도, 공유 전자쌍이어도 이쪽이 전자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결합각이 딱 120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보다 크다. 맞고요.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결합된 원자수가 3인 분자의 모양은 무엇이지? 평면 삼각. 요 말 중요한데,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거 지금 알아본 거, 지금 방금 우리 한 거는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없잖아, 둘 다. 이 말 중요합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데 3원자 분자, 3개 3원자 분자는 아니죠. 중심원자에 결합한 원자수가 3개. 그러면 삼각평면, 평면 삼각형이 돼. 자, BCl3는 B가 붕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꾸 그려야 돼, 이거. 이렇게. 그럼 이게 몇이야? 120도 각도. 베릴륨에 이제 플로린 2개 붙은 거는, 베릴륨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직선형 이렇게. 틀렸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180도 각도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얘가 뭔지 알아야 돼. 얘가 포말데하이드. 이제 그리시고, 중심원자에 3개의 전자쌍이 있다. 하나, 둘, 셋, 넷이야 돼. 전자쌍을 셀 때는 또 4개로 세야 돼요. 구조를 생각할 때는 3개를 취급을 해야 되고. 어렵죠? 전자쌍을 몇 개냐 물어보면 4개라고 해야지. 그런데 이제 삼각평면이 되는 거죠.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써있네.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얘는 120도 각도가 맞아. 왜냐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붕소와 염소 사이의 공유전자쌍, 붕소와 염소 사이의 공유전자쌍, 붕소와 염소 사이의 공유전자쌍 똑같아, 전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힘의 차이가 똑같으니까 120도 각도가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는 이중결합이니까 여기 전자가 더 많아. 여기가 반발력이 더 세. 여기 122도가 되고, 여기도 뭐 122도 되겠지. 이제 요 사이각 HCH는 116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중심원자에 원자 4개의 원자가 결합한 경우인데, 자, 이것도 이제 물론 비공유 전자쌍 없을 텐데, 지금은 전부 다 탄소인 경우죠, 지금. 잘 봐요.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쌍이 있으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정사면체야, 정사면체. 이렇게 정사면체. 그러면 각이 얼마? 이 각이 109.5도. 이렇게 109.5도 하셔야 되고, 다 똑같아, 이거는. 109.5도. 다 똑같으니까. 근데 봐봐요, 여기는 탄소 플로린하고의 공유전자쌍이야. 4개가 다. 근데 여기는 탄소 염소고, 여기는 탄소 수소고, 탄소 수소죠. 조금 달라. 이게 염소 쪽으로 약간 쏠릴 수 있어요, 이게. 전자쌍이. 조금 멀어질 수 있거든? 물론 이제 이 염소의 공간적인 어떤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걸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지만 여기는 정자가 빠졌잖아요. 이게 109.5도가 딱 되지는 않아요. 힘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109.5도가 딱 되지 않습니다, 얘가. 힘의 차이가 있고, 얘네들은 힘이 똑같아요. 반발력이 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 써있죠. 서로 다른 경우, 그러니까 원자들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전기음 성도가 달라서 결합각이 달라져 분자 모양이 사면체다. 정자가 빠졌어요. 정사면체는 아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이제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거 문제 먼저 풀고 할까요? 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중심 원자와 결합한 4개의 원자가 모두 같으면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가 돼요. 정사면체.
HCN은 요거 금방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직선형. BF3는 평면 삼각. CH4는 정사면체. 결합각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여기 180도잖아. HCN 먼저 쓰시고 요거 120도잖아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되네. BF3 쓰고 요거는 109.5도잖아. 그쵸? CH4 요 순서대로 쓰면 되겠네요. CCl4는 모든 결합각이 요거다. CCl4는 이제 척 보면 알아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면은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봐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로린 밑에 CL이기 때문에 이게 되겠죠? 네. 그럼 탄소 주변에 염소가 4개가 붙는 거야. 동일하게. 네. 그러면 여기 비공유전자쌍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면 결합각이 109.5도가 되는 게 맞고. CO2와 BCl3의 중심 원자에는 모두 비공유전자쌍이 없다. 맞는데 CO2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 없죠? BCl3도 없어요. 없는 거 어떻게 알아야지. 없는 거 아셔야지. 없어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경우. 잘 봐.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한번 그려보세요. CH4 그려보시고 CH4 뒤에 나올 거야. 그림은 CH4는 여기 각도가 얼마냐면 109.5도 정사면체. 그 다음에 C 다음에 질소잖아요. 질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 이렇게. 예. 자, 잘 봐라. 비공유전자쌍 있어요. 그러면 공유보다 반발력이 더 세요. 그럼 여기도 반발력이 더 세. 얘네도 더 세. 잠깐만, 모형을 좀 보면서 할게요. 잠깐만요. 봐봐요.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공유의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되는 결합각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늘어나는 건데 여길 측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합각은 얘가 107도로 줄어듭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107도. 그 다음에 물은 H2O죠. 물은 산소에 수소가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어요. 두 쌍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유끼리 반발력이 제일 크고, 여기 제일 크고, 그 다음 여기가 크고, 실제로 측정하는 곳은 공유 사이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크니까 여기가 줄어들면서 104.5도로 줄어들어. 여기 외우셔야 되면 104.5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이 각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이 전자쌍들끼리의 구조를 알아보는 데는 이게 사면체 구조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본 건데, 잘 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의 분자의 구조를 물어보는 거죠. 분자 구조가 어떤 구조냐? 그럼 이거는 정사면체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사면체라고 하지도 않아. 왜냐면 여기에는 원자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질소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질소에 수소가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삼각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면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자쌍끼리는 사면체가 맞는데 분자 구조는 사면체 구조, 사면체가 아니고요. 삼각뿔형이다 라고 얘기해요. 삼각뿔이라고 해야 되고 사면체라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물도 이 두 비공유 전자쌍은 원래 그냥 산소권 거예요. 산소권. 그 산소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는 구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형. 구분형이라고 해요. 이건 구분형. 분자 구조가 뭐냐? 그럼 구분형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중심 원자가 3개의 원자가 결합하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1개인 경우 삼각뿔형이라고 얘기해요. 삼각뿔형. 삼각뿔형이고 이 결합각이 어떻게 된다? 109.5도보다 줄어든다. 넘기세요. 그림은 다 있는데. 자, 이제 암모니아랑 다른 애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암모니아만 하나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모형을 뭐라고 이렇게 이거 삼각뿔형. 삼각뿔형. 수소 대신에 플로린이 붙어도 마찬가지로 삼각뿔형. 지금 질소가 인으로 바뀐 거죠. 예. 인 밑에 질소거든요. 삼각뿔형. 왜? 뭐? 질소 밑에 인. 질소 밑에 인. 인 밑에 질소라고 해요. 아, 그랬어요? 네, 질소 밑에 인이죠. 질소 밑에. 질소 밑에 인이 있거든요. 자, 중심 원자가 2개의 원자와 결합을 하고,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은 2개다 이거지, 사실. 요렇게 표현했지만 공유 전자쌍이 2개다 이거지. 공유 전자쌍은 2개야.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2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구분형이라고 해요. 구분형. 이 전자쌍들끼리는 4면체 구조가 맞아요. 전자쌍들끼리는 4면체 구조가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 4면체 구조잖아. 전자쌍끼리는. 그래서 각도는 109.5도에 가까운데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공유 요 반발력이 작아서 104.5도로 줄어들어요. 물론 이건 물은 104.5도 확실한데 나머지는 그 정도일 거야. 값이 안 나와서 값을 몰라.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암모니아의 결합각은 107도, 물의 결합각은 104.5도, 구분형이라고 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애가 되는 거는 이게 뭐 배위결합으로 이런 애가 되는 건데, 아무튼 물이 있어요. 물이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 근데 여기 H 플러스가 하나 떨렁 있어. 여기에 지금 전자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공유결합을 이렇게 해. 배위 공유결합이라는 걸 해. 그렇게 해서 된 애가 얘야. 뭐 옥소늄 이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4개면은 4면체 구조로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비공유 전자쌍은 어차피 누구 거야? 산소 거야. 산소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삼각뿔형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또 만들어지는 거냐면 암모니아가 있어요. 근데 암모니아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근데 여기에 H 플러스가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전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얘 전자쌍을 얘한테 배위 공유결합이라는 걸 해. 원래 공유는 하나하나 내놔야 되잖아. 근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내놓는 거를 배위결합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가 된 애가 암모늄 이온인데, 암모늄 이온의 그 질소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예요? 4개죠, 4개. 4개면 4면체 구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 원자가 다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정사면체 구조가 되죠. 얘는 정사면체 구조가 돼요. 자,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순서야.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 수를 세. 이게 원자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공유 전자쌍을 세는 것도 맞아.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요렇게 해야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의 예외적인 케이스를 그냥 요 단어로 바꿔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 수라고 써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전자쌍 반발 원리로 구조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수라고 해도 되겠지만 사실 공유 전자쌍 수를 세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이제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있으니까 표현을 원자 수를 세고 공유 전자쌍 수를 세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비공유 전자 수를 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원자 수가 곧 공유 전자쌍 수랑 비슷하지.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만약에 두 쌍만 있으면 직선형이고 세 쌍이 있으면 평면 삼각형인데 네 쌍으로 있으면은 정사면체 또는 사면체고요. 비공유가 하나가 있으면은 삼각뿔형이 되고 비공유가 두 개면은 구분형이 됩니다. 뭐 비공유가 세 개면은 당연히 직선형이죠. 비공유가 만약에 세 개다 그러면 이제 뭐 1, 3 이렇게 될 텐데 이러면 직선형이지. 예. 원자가 두 개만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1개, 결합된 원자가 3개면 삼각뿔이 돼요. 삼각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2개, 결합된 원자가 2개면 구분형이 돼야 돼요. NH3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되니까 뭐야? 삼각뿔형이 되는 거. 삼각뿔. 근데 우리가 평면이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입체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평면 구조를 띈다 뭐 이러면 틀렸고, 입체 구조를 띈다 이러면 맞는 거고. 근데 이거는 또 평면 구조야. 이게 한 평면에 있잖아요. 이거를 입체 구조다라고 하면 또 틀려요. 헷갈린데 한 평면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면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구분형이다 이거 맞고. 자, BCl3는 뭐야? 이게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없어. 이건 삼각 평면이고 평면 구조고, 얘는 있잖아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삼각뿔 모양 같은 거 아니지. 이거는 O에 비공유 전자쌍이 1개 있다. 이거 알아야 돼.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요렇게 배위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뭐야? 하나 있는 거 맞아요. 하나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많네. 어떡하지? 자, 그래서 암모니아는 어떤 구조냐? 그러면 루이스 전자점식을 옥텟 규칙에 맞게 그려요. 그 다음에 전자쌍을 세.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면체 구조. 근데 얘가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구조를 말해라라고 하면은 삼각뿔형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각도는 107도, 109.5도보다 더 줄어든다. 자, 그래서 공유만 2개 있으면 180. 만약 비공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어든다. 104.5도. 요거 120도. 요거 107도. 다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메테인은 정사면체, 암모니아는 삼각뿔형, 물은 구분형이다. 자, 그래서 자, 결합각은
NH4 플러스는 이렇게 다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띄고 있는 거고요. 상황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몇 도? 109.5도 미안해. 109.5도. 정사면체 109.5도고요. 얘는 107도. NH3에서 결합각은 107도. 그래서 이것이 이거보다 크다. 맞죠?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같아도 중심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 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거고. 자, 분자의 성질. 자, 이제 이게 거의 최종 단계인데 지금 결국에 뭐 알고 싶으냐면요, 사실 분자의 어떤 성질을 알고 싶은 거야. 예측하고 싶기도 하고. 분자의 성질을 안다라는 거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얼마다 뭐 이런 것도 예측하는 거고요.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나 고체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게 많아. 봐요.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이원자 분자는 모두 무극성 분자다. 극성이 없다 이거지. 이런 애들 무극성 분자죠. 왜냐면 전기음 성도 차가 안 나니까 전자쌍에 쏠리는 게 없고요. 전자들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뭔가 극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자가 어디를 한 곳으로 쏠려야지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건데,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으면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무극성 분자. 이거를 이제 어렵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극성 분자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렇게 해도. 이런 애들은 당연히 무극성 분자인 것 같은데, 잘 봐요. 이제 얘네가 무극성 분자인데 요 결합 있지, 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으로 돼 있어요. 극성 공유결합으로 돼 있는데 분자는 무극성이야. 이런 경우는 분자 구조를 잘 살펴봐야 돼. 이렇게 대칭형으로 돼 있으면 산소가 전자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만큼 이쪽도 잡아당겨. 그러니까 줄다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안 쏠렸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전자가 약간 쏠리는 건 맞고 여기도 일로 쏠리는 거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극성에는 안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돼. 무극성 분자. 요것도 잘 봐요. 평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일로 잡아당기는 힘, 일로 잡아당기는 힘, 일로 잡아당기는 힘이 다 똑같아져가지고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구분형이었다, 예를 들어서. 구분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러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구분형이 삼각뿔형이잖아. 이런 애. 요런 애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안 돼. 그러면 얘는 극성 분자가 돼. 근데 이거는 삼각평면으로 있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되고, CCl4도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합들이 극성 공유결합인데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요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그러면 저런 애들은 물하고 안 섞여. 물은 극성 분자거든요. CCl4 저런 거 이제 사유마탄소 저런 거 물하고 안 섞여요. 근데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애고, 이원자 분자 중에 동일한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기음성도 차가 날 거 아니야. 그럼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전자들이 극성 분자가 되고요. 물이 구분형이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거든. 근데 그거 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합이.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가 되고 물.
암모니아도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둘이 잘 섞여. 암모니아 수라고 해서 암모니아 물에 녹여놓으면 잘 섞여 있습니다. 자, 이거 무극성 분자, 이거 구조를 보셔야 돼. 무극성 분자. 이거 삼각평면, 이거 무극성 분자. 요거 무극성 분자. 근데 얘네들은 둘은 극성 분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극성, 요거는 극성. 어떻게 하냐면 얘는 뭐 이렇게 된 거거든. 이렇게 된 거 무극성. 얘는 구분형이야. 구분형. 요렇게 솔리드 극성. 알겠어요? 네.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지 금방금방 풉니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는, 0이 아닌 분자, 극성 분자. 극성 분자인 물에서 O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플러스 H는 양전하를 띈다.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다. 아니다. 아닌데 구조에 따라서 대칭형인 경우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면서 무극성 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CO2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지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맞아요. 이게 왜냐면 얘가 이제 이런 직선형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 NH3와 BCl3 모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BCl3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야. X.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성질. 자, 일단 용해성. 용해가 되려면 잘 섞여야 되는데 원래 섞이는 거는 비슷한 애들끼리 잘 섞이는 거야. 끼리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자, 아이오딘은 I2야. 이거 무극성이야. 무극성. 근데 극성 용매에 용해가 안 돼요. 안 녹아. 왜냐면 극성인 애들끼리 서로 잘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무극성 용매인 헥세인에는 잘 용해가 된다. 얘가 어떻게 생기길래 뭐 무극성이냐. 사실 복잡하게 생겼어. 헥세인은 사실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수소가 이제 두 개씩 붙어 있어요. 두 개씩, 탄소 하나에 두 개씩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또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완전 대칭도 아니고. 저러면은 수소가 12개 아니야? 아, 14개네. 아, 사이클로헥센이 아니었구나. 아하. 하여튼 사이클로헥센도 무극성이고요. 헥센이군요. 그냥 단일결합이네. 단일결합이네요. 네. 그럼 얘가 요 수소가 2N 플러스 2개거든요. 그쵸? 그럼 단일결합만으로 되어 있는 애야. 이렇게 되어 있는 애, 이렇게 6개가. 이거 사실 되게 복잡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하나 얘가 어떻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고 막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지만, 쉽게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는 무극성 분자야. 그냥 알아두세요. 헥센, 탄소,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면은 뭔가 구조를 딱 따지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무극성 분자. 이게 얘가 2.5고 얘가 2.1이어 가지고 전기 음성도가 0.4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다 더해도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 기름 무극성 분자거든요. 이게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뭘 어떻게 막 따지고 있지 마시고 그냥 이건 무극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
탄소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애들은 HCl, 암모니아, NaCl 이거는 이제 뭐 이온결합 물질인데 극성을 띠니까 이것도 이온결합 물질이죠. 이 앞에 있는 거는 분자고요, 극성 분자고요. 이 둘은 이온결합 물질이고. 그 다음에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 애들은 요런 애들. 그러니까 얘도 벤젠도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 수소만으로 되어 있죠. 그건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 벤젠은 이제 육각형 고리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걔도 그냥 탄소 수소만으로 되어 있으면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황산고리는 물에 잘 녹아. 그 푸른색 이거 뜰 거야. 아이오딘은 안 녹아요. 거의 녹지 않은. 이거 잘 녹아. 아, 안 녹네. 헥세인이네. 안 녹아요. 근데 얘는 이제 헥세인이 무극성이기 때문에 잘 녹는다. 그 다음에 끓는 점. 만약에 자, 극성인 애들이 끓는 점이 좀 높아. 근데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 무극성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봐봐. 분자량이 비슷해, 둘이. 비슷하더라, 그래도. 근데 얘가 극성인 애가 어때? 끓는 점이 더 높죠? 왜냐면 극성이다라는 거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세요. 정전기적 인력이 세니까 극성인 애들은 끓는 점이 높아요. 근데 이 무극성인 애는 왜 그러면 분자 간에 인력이 있느냐? 무극성인 애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원칙적으로는 균일하게 퍼져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쩌다가 쏠려. 어쩌다가 전자가 어쩌다가 쏠리는 거를 뭐 편극된다라고 해. 어쩌다가 그러는 거. 어쩌다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돼요.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쌍극자가 유발이 되는 건 유발 쌍극자가 생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 생겨요. 근데 이런 거를 순간적인 전자 편극에 의해서 생기는 거를 반데르발스 인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무극성이어도 인력이 있긴 있다. 이게 중력은 아니야. 사실은 정전기적 인력이고 중력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무극성인 애들끼리 비교해 보시면 얘네 둘 다 무극성이잖아요. 근데 질량이 더 많이 나가는 애 있지. 많이 나가는 애. 걔가 원래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요거는 아니네. 요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서 그렇구나. 원래는 차이가 많이 나면은 질량이 큰 애가 끓는 점도 높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어서 그러나 보네. 하여튼 거기까지는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화투에서 나오는 거여서 어찌됐건 끓는 점이 극성인 애들이 어때? 극성인 애들이 높아요. 높아. 그쵸? 네. 분자랑 비슷한 애끼리 비교해 보시면 극성인 애들이 끓는 점 높아. 뭐뭐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고 극성 분자 무슨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 무극성 분자. 아이오딘은 무극성이야. 극성 용매인 물보다 무극성 용매인 헥세인에 잘 용해된다. 맞고요. 염화수소는 무극성 용매인 헥세인보다 얘 극성 분자거든요. 극성 용매인 물에 잘 용해된다. 맞죠?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얘가 무극성이야. 무극성 이거보다 끓는 점이 높다. 맞죠? 요거 마지막 페이지도 조금 합시다. 자, 극성 분자는 전기장이 있으면
이 플러스 쪽으로 이제 이 배열이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배열이 돼. 이 플러스는 이쪽으로 배열돼. 마이너스 그쪽으로. 근데 배열은 되는데 이게 이온은 아니어서 뭐 끌려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온인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띄니까 이제 끌려가는데 이거는 끌려가는 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배열이 된다. 근데 이거는 아예 마이너스 대전체만 가까이 가져간 거죠. 이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같이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끌려가는데 왜 끌려가냐면 물이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잖아요. 델타 마이너스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은 이 수소 쪽이 끌려서 끌려가는 거야. 진짜 이게 떨어지다 이렇게 옵니다. 진짜로 에보나이트 막대기 이렇게 비벼가지고 해보면 이제 잘 돼. 근데 만약에 플러스 전하를 띤 애가 오잖아? 그래도 끌려가. 왜냐면 얘는 잠깐 회전하면 돼. 회전해가지고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오건 플러스가 오건 끌려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오면 끌려오고 플러스가 오면 튕겨내고 이런 건 아니야. 둘 다 끌려오는 거고. 근데 얘가 극성 용매인지 무극성 용매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이 대전체를 가져가는 거야. 여기 잘 보시면 플러스 가져갔을 때 여기 좀 얘가 산소거든. 산소가 끌려오는 거고, 마이너스가 가져가면 플러스가 끌려오는 거지. 그쵸? 여기 그림 있네. 요건 뷰렛이라고 해. 이거는 저 똑똑똑 떨어뜨리는 요 뷰렛이라고 해. 이거 요 애를. 자, HF는 전기장에서 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게 맞죠.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산소와 암모니아 기체는 모두 전기장에서 분자 배열이 불규칙적이다. 그러겠네. 둘 다 아니네. 암모니아가 아니네. 미안. X.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니까 규칙적인 배열이 되겠네. 가늘게 흐르는 물줄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물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휘어진다. 맞죠? 가늘게 흐르는 물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물 분자의 산소 원자 쪽이 플러스 쪽으로 끌리게 된다. 왜냐면 산소가 마이너스성 띄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뭐 내공의 힘으로 여기 좀 더 하고 2점 테스트도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